언제 이 집 한번 살아보냐 이거예요. 전원 생활이라는 건 사실 로망과도 같고 꿈과도 같기 때문에 단점만 너무 부각을 하다 보면은 네, 안녕하세요. 이도혁 건축가입니다. 저희는 오늘 논산시 상월면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봄공사에 공사가 착공되었던 현장입니다. 올 봄에 솔직히 저희가 비가 거의 안 내렸어요.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빨리, 그러니까 작년 대비 2021년도랑 좀 비교해 보신다고 하면은 한 달 정도의 짧은 공기로 저희가 좀 빨리 공사를 끝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층 주택입니다. 아마 이 정도 규모의 단층 주택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셨을 것 같아요. 총 57평 연면적, 실내 면적 기준 57평으로 단층 주택으로 저희가 설계 및 시공을 진행했고요. 총 건축 공사비 저희가 4억 2천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완공을 시켰습니다. 지금부터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따라오시죠. 오늘 디자인 설명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뒤에 보시는 이 주택 어떤가요? 목조처럼 보이나요? 이 집은 콘크리트 주택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경량 목조 주택으로 지어진 목조 주택입니다. 그리고 57평 단층으로만 설계가 되어졌고요.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목조 주택인지 잘 몰라요. 그 가장 큰 이유가 디자인에 있습니다. 보시면 지붕 라인, 벽 마감, 마감 선 라인들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거의 모던 스타일이라고 그러죠. 젊은 느낌과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오묘하게 섞여져 있어요. 이런 주택을 보고 100% 모던 스타일 주택이다 라고 하지도 않아요. 그리고 클래식한 느낌이다, 뭐 앤틱한 느낌이다, 또 그렇게 완벽하게 부르지도 않아요. 왜냐면은 이것들이 좀 오묘하게 좀 조합이 되어져 있거든요. 요즘에 그 트렌드라고 그러잖아요. 전원주택 트렌드 자체가 나는 무조건 한 가지 스타일만 할 거야. 예를 들면은 내가 청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의도 완전 핏되는 운동복처럼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. 또 러프하게 입을 수도 있고 팝 스타일로 좀 넉넉하게 입을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집도 마찬가지예요. 많은 분들이 집은 무조건 이래야 된다 라고는 하지만은 실상 디자인을 할 때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그냥 설계하시면 되고요. 내 마음에 들면 그게 가장 좋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주변에 집 한 채 딱 지어본 분들이에요. 정말 죄송한데 한 채 지어보고 전문가처럼 조언하면 안 돼요. 그냥 내 경험담 정도, 내 경험치가 이랬다 해야지, 야 내가 집 한번 지어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. 근데 이 집은 그 상대방의 집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내 라이프 스타일 듣고 내 취향도 있는데 무조건 남의 말을 듣고 집을 짓는다. 그럴 거면 아파트 살아야죠. 네,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을 특히 전원주택 지을 때는요, 주변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. 이 집 자랑하려고 지은 집 아니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남 의식하지 마시고 실내, 실외 모든 디자인을 그냥 여러분들 취향을 담아 사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.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집은 좀 단단하게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외장재 때문이에요. 파벽돌.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자재죠. 특별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파벽돌 중에서도 고벽돌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. 이 집 전체적인 면을 고벽돌로 저희가 감아주었고요. 그래서 1차원적인 느낌이 좀 단단해 보여요. 왜냐면은 벽돌의 질감이 들어갔기 때문에. 그리고 포인트 색을 다 블랙으로 했어요. 이 집은 알루미늄 3중 시스템 창호가 적용이 되어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질감 자체도 일단 창도 플라스틱이 아니어서 좀 단단해 보여요. 단단한 느낌과 단단한 느낌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이 집을 목조가 아닌 콘크리트 주택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. 그리고 저희 주택들의 특징이죠. 네, 특징은 이 처마예요. 목조는 벤트 구간이 무조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처마는 확실하게 뺍니다. 보통 한 25에서 30cm 정도 확실히 빼주고, 이것 때문에 모던 스타일이 안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. 그거 엉뚱한 생각이에요. 대부분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 비전문가잖아요. 비전문가적인 입장은 의미가 없어요. 왜냐면은 모던 스타일이다, 클레이 스타일이다, 이거는요 선과 선이 만났을 때, 또 면과 면이 만났을 때 이 디테일을 어떻게 살려주냐가 가장 중요합니다. 무조건 뭐 처마선과 벽선이 만나야 모던 스타일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틀린 답이에요.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렇게 표현하시게 되면은 그 스스로를 바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. 잘못된 인식을 맞다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. 이 집은 기본적으로 석재 데크, 현무암 판석이 올라갔고요. 목재 데크는 아예 쓰지 않습니다. 뭐 반길 라인 합성 목재를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, 기본 데크는 딱 기초를 튼튼하게 치고 그 다음에 석재판을 깐 형태가 홈트요가 추구하는 기본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서 있는 이 부분이요, 포치 공간이에요. 굉장히 넓죠. 한 6인용 테이블을 놓으셔도 될 정도에 된 공간이에요. 그러니까 집이 할 때 뭔가 좀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, 근데 솔직히 실내에서 뭔가 그걸 구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공간이 많아요. 왜냐면은 면적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각 공간별로 영역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방 공간에서 다른 거를 뭐 갖다가 끌어당길 수 없잖아요, 영역성 자체를.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이런 공간을 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, 또 지붕까지 씌워져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티템 한 잔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공간. 솔직히 이런 공간들이 건축비는 좀 들어가긴 하지만은 색다른 공간, 전원주택만이 가지는 매력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단층 주택이기 때문에 모든 창들이 아래까지 다 뻗어 있습니다.
그래서 외부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, 내부에서도 나올 수 있게 형성을 다 해놨어요. 그리고 통창과 열리는 창을 적절히 조합을 해 놓았습니다. 이런 면이 약간 좀 디테일한 면인데요. 보통 지금 여기 바닥부터 50cm까지 올라가는 이 공간이 지금 기초 부분이에요. 기단 부분이라 그러죠. 기단 부분이 보통은 이제 노출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외벽 마감 라인으로 갔고요.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크가 있기 때문에 쭉 내리기보다는 같은 적재 데크 판석으로 저희가 같이 라인을 맞춰줬어요. 이런 계획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때부터 좀 반영이 돼야 돼요. 왜냐면 자재 자체에 좀 두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미리 계획되지 않으면 단차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주는 게 좋아요. 어차피 이 집은 다 전창 다 이건의 3중 시스템 창호, 알루미늄 3중 시스템 창호가 정해졌기 때문에 단열적인 부분이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. 그래서 각 방향별로 창문, 저희가 뚫을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뚫어놨습니다. 이제 뒤쪽으로 돌아오시게 되면은 보일러실과 다용도실, 또 외부로 나올 수 있는 문을 제가 설치를 했고요. 집 주변으로 이런 배수로를 완전히 다 돌려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가 많이 와도 집 자체가 침수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놨다. 그리고 집 주변 테두리, 지금 경계 라인이 거의 이쯤은 돼요. 경계 라인 이제 측량점 안쪽으로도 주변에 완전히 다 배수로를 좀 만들어줬어요.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우수에 대한 걱정은 거의 없겠죠.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어요. 이게 무엇이냐 도대체 보시게 되면 콘센트예요. 외부에 전기를 쓸 수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. 근데 내부에서 콘센트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수가 되는 케이스에 담아서 콘센트를 각 부위별로 저희가 다 설치해놨어요. 그리고 이런 포치 부분에서 또 이런 데는 솔직히 비가 들이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방수할 필요 없고요. 근데 이런 콘센트, 커버에 있는 콘센트로 저희가 다 설치를 해놨어요. 이런 것도 이제 좀 편리성을 위해서 설치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집에 이제 청평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좀 많은 디테일적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설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홈프리오만의 색깔이 좀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벽은 저희가 파벽돌로 마감을 했지만은 지붕은 뭘로 했을까요? 보통 이렇게 파벽돌, 고벽돌 마감을 하게 되면은 기본 마감이 거의 징크예요. 하지만은 이 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징크를 쓰지 않았습니다. 왜냐? 건축비를 좀 줄이려고. 아스팔트 싱글에 검은 톤을 썼기 때문에 솔직히 외관에서 봤을 때는요, 티 거의 안 나요. 내가 만일 징크를 쓰면 좋긴 하겠지만 만일 예산적인 좀 부분이 좀 애매하다, 너무 오버되는 것 같다 하시면요, 지붕재 아스팔트 싱글로 쓰셔도 느낌은 충분히 낼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관문은 아시죠? 성스타 게이트, 스틸 단열 도어 제가 이제 쓰고 있고요. 솔직히 이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. 만약 내가 원목문이나 이런 것을 쓰셔도 괜찮아요. 다만 싸지 않아요. 많은 분들이 원목 단열 도어 같은 것들을 싸서 쓸 거라 생각하시는데요, 그거 한 1000만 원 넘어갑니다. 내가 만일 돈 1000만 원, 뭐 한 1500만 원 들여가지고 좋은 문 쓰시겠다 하면요, 전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. 왜냐면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니까. 근데 예산을 들어보시면은 대부분 안 하세요. 100이면 100 안 하세요. 진짜 내가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요, 그냥 하세요. 뭐 저 집은 뭐 싼 문 썼네, 이런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. 원하시고 예산이 되시면은 그냥 쓰는 거다. 이건 취향이에요. 기본 단열감 이상만 되면 되고 시험 요소서 이상만 저희가 써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들어가 볼게요. 안녕하세요, 홈트레 임성재입니다. 논산주택 내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, 들어오시면 이거 뭐지? 왜 신발장이 없지? 하는 생각이 들어요. 평소에 많은 손님이 오시지 않고 두 분만 거주하시기 때문에 굳이 거창하게 크게 신발장을 놓지 않고 추후에 필요한 만큼의 신발만 수납할 수 있는 별도의 가구를 놓을 계획이셔서 딱 2m 정도의 공간만 활용을 해서 현관 그 자체로만 심플하게 넓게 쓰는 용도의 현관입니다. 그래서 보통의 경우 있는 뭐 양쪽 혹은 한쪽으로 있는 신발장 내지는 붙박이장이 있지 않다는 거, 그게 이 집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. 이렇게 현관을 지나면 바로 이제 집에 복도가 있어요. 복도를 따라서 한쪽으로 같이 이동을 해 보실게요. 이동하기에 앞서서 제 중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새 이제 현관 중문을 보면 형태가 다양하죠. 이렇게 뭐 스윙인 형태도 있고, 뭐 두 짝인 형태도 있고, 세 짝인 형태도 있고. 근데 이렇게 삼연동으로 돼서 열리다 보니까 개폐되는 공간이 상당히 크다, 그리고 전체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좀 돋보인다,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다 들어오면 복도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. 복도를 통해서 좌우로 배치되는 형태고 이렇게 길게 배치되어 있는 집인데, 복도 플러스 소거실, 여기는 이제 소거실의 공간인데요, 양쪽으로 창이 있고 채광하고 전망이 상당히 뛰어납니다. 이 집이 되게 큰 집임에도 불구하고 소파 놓고 TV 놓고
할 공간이 그렇게 어디든 보이진 않아요. 그게 바로 여기 소거실입니다. 공간으로 치면 작은 방 정도 사이즈예요. 한 3평 남짓, 그 다음에 복도 공간까지 하면은 4평이 채 될까 말까 하는 공간이지만 이쪽에도 창, 그 다음에 이쪽에는 방만한 사이즈의 또 포치가 형성이 돼 있어서 양쪽으로 창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3평밖에 되지 않는다, 4평밖에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뭔가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기분이 드는 그런 공간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시야가 쫙 뚫려 있어서 전혀 답답하지 않고 정말 시원한 느낌입니다.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외부에서 설명이 됐고 보셨겠지만 이 포치가 이 인면 전체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공간이거든요. 외부에서 봤어도 그렇지만 내부에서 봤을 때도 이 포치의 공간이 상당히 깊이감 있게 느껴지고 공간감 있게 느껴지고 또 개방감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주택의 어떤 중심점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, 안에서 보기에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주방과 거실로 한번 가보실게요. 이쯤에서 주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, 주방이 이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느낌이구나, 와이드한 느낌이 드는구나. 보면 가로가 한 6m 정도 돼 보여요. 6m 정도 되니까 뭔가를 놓기도 조리하기도 수납하기도 그다음에 동선도 상당히 여유 있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계획을 하실 때 주방의 가로 사이즈 어느 정도 되면 좋냐, 저는 딱 요 정도 되면 좋다, 뭔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5m만 돼도 작진 않지만 5m가 넘어서 그 1m가 주는 그 여유가 느끼는 차이는 여느 집과 다르게 상당히 큰 느낌입니다.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상부에 장이 없어요. 상부에 장이 없고 창을 주방 치고는 크게 냈습니다. 그러니까 더욱 저 거실까지의 공간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지고 폭이 깊게 느껴져요. 향이, 그다음에 전망이 좋기도 하고 주변에 건물이 없고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 시너지가 훨씬 극대화되고 있어요. 만약에 도심이었다면, 그리고 보통의 구성이었다면 상부에 장이 쫙 가고 이 부분 정도의 연창, 가로로 긴 창이 설치가 돼서 어떤 내부 물 쓰는 공간의 환기를 위한 정도의 창만 배치가 됐을 거고, 이 주방의 위치 또한 뭐 북쪽이나 제일 안쪽으로 배치가 돼서 어떤 채광이나 전망의 역할보다는 그냥 환기의 역할 정도의 창이 배치됐을 거예요. 하지만 이 집은 넓은 좌우에 넓게 배치된 그런 딱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채광과 전망, 그 다음에 다이닝 쪽에 동쪽, 남쪽에 채광 전망을 다 함께 받고 있어서 주방, 거실 이 포함한 면적이 되게 강렬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제 눈으로 보이는 쪽에 거실이에요. 말씀드린 것처럼 소거실은 따로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다이닝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다인용 식탁이 놓고 다과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, 그래서 막혀있지 않고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. 향으로 보면 이쪽 북쪽을 등지고 동쪽과 남쪽이에요. 그래서 배치도 이렇게 꺾여 있는 거고요. 이 공간에서 아침에 햇살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의 그 환한 빛과 환한 기운이 이쪽으로 다 들어온다. 그래서 상당히 열려있는 공간이고 게다가 아주 큰 공간이다. 지금 제가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울려요. 그 정도로 넓은 공간인데,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까 주방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실도 그다음에 다이닝도 여유가 상당히 느껴진다. 집 자체가 큰 것도 있겠지만 단층이 주는 추가 면적은 아니죠. 사실상 있는 그대로의 면적을 사용하는 것 뿐인데, 같은 평수일 때 계단실로 빠지는 면적들이 온전히 쓸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같은 평수지만 훨씬 더 여유롭게 방을 구성할 수 있다, 그리고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, 이런 느낌이 들고, 또 하나는 주변에 건물이 빽빽하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쭉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고 주변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동쪽 남쪽에 큰 창을 해놓고도 어떤 시선의 구애를 받지도 않고 이 안에 있을 때 느끼는 공간감도 그다음에 개방감도 상당히 크다. 그래서 이런 효과가 같은 평수지만 훨씬 더 공간을 크게 보이고 돋보이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고, 그리고 단층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, 설계를 받으시거나 혹은 집질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내부 외부의 상황을 고려한 공간감, 개방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집이 한 50평 정도의 집임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방이 한 4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거실 주방과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큰 다용도실 갖고 있음에도 이게 50평 집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한 70평 정도의 집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.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요소로 그런 효과를 보이고
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이제 또 하나의 공간, 보통 집들을 보면 거실, 주방, 다용도실, 방, 화장실 막 이렇게 구성하다 보면 사실상 남는 공간들 혹은 최대한 적게 활용을 해야 되는 공간들의 다용도실 또는 화장실 또는 드레스룸 이렇게 할애하곤 해요. 근데 이 집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용도실이 웬만한 방보다 더 큽니다. 한번 보시죠. 자, 아까 큰 주방 옆에 바로 붙어있는 다용도실인데 미니 주방이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웬만한 드레스룸보다 큰 공간이 펼쳐져 있고 수납이 돼 있고 물을 쓸 수 있는 공간, 뭐 세탁기, 건조기, 그다음 외부로 연결된 공간까지 마련이 돼 있어요. 물론 도시명 주택에서 빽빽히 좌우에 집이 있고 대지 자체가 크지 않고 그다음에 공간들이 넓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용도실을 구성하는 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평면 구성일 수 있어요. 근데 이 주택은 단층이기도 하고 대지가 넓기도 하고 주변에 건물들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집은 농가에 있습니다. 그래서 야외 텃밭을 가꾸거나 혹은 야외 활동을 하거나 이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멀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상당히 큰 거죠. 도심에서는 이럴 공간이 이 정도까지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텃밭을 가꿀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집 주변을 정리하거나 보수하기 위한 그런 많은 공간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농촌, 농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을 가꾸거나 보수해야 하거나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커진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다용도실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 반대쪽은 저희 정다운 건축가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설명드린 부분의 포인트는 집 중심의 포치가 내부에서도 되게 중심점을 잡아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 큰 포치 그 다음에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이 집 전체 규모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고 거실, 주방 그리고 창의 배치 때문에 이 집이 50평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을 때 한 70평 정도의 느낌을 주는 주택이다. 그래서 설계를 받으시거나 예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개방감과 어떤 공간감을 이렇게 표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. 이런 말씀을 덧붙이면서 설명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홈드레의 정다운 건축가입니다. 자, 오늘은 논산주택 방 부위를 볼 텐데요. 방 부분 보시기 전에 복도라는 공간이 이 50평형대 단층주택에서는 데드스페이스라기보다는 되게 우아한 공간으로서 방을 이렇게 곳곳이 들어갈 수 있는 재밌게 보여지는 공간이 됐는데요. 자, 이제 복도를 따라서 이 첫 번째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방 자체도 이렇게 층고가 높게 설계가 돼 있고 시공이 돼 있어서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. 일반적인 방 사이즈이긴 하지만 층고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대형창을 통해서 바깥에 보이는 이 풍경은 사계절 다 느끼실 수 있고 이 전원의 생활을 만끽할 수 있게 이 방을 또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방을 또 화려하게 설명해드리기보다 이 방은 이 창을 통해서 다목적으로 이게 쓸 수 있는 좀 낭비로울 수 있지만 좀 여유로운 방이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으로 오게 되면 방들과 방 사이에 있는 아주 실용적인 화장실인데요. 화장실이라서 특별하게 이렇게 설계했다기보다 아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전통적인 형태의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벽 부위랑 바닥이랑 타일을 거의 같은 느낌으로 설계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일체감이 있어서 참 좋아 보입니다. 자, 이쪽 복도를 따라서 또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 방이 좀 특이한데요. 이 안방 개념이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안방이 좀 더블 안방 느낌인데 워낙 이 집 크지 않습니까? 뭐 워낙 커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저쪽에서 보였던 풍경도 있을 뿐더러 또 이쪽에서 보이는 이런 산 뷰가 있습니다. 건축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창의 크기가 보면은 좀 일반적인 집보다 좀 커 보이지 않으세요? 그리고 아무래도 이 알루미늄 프레임을 썼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굉장히 미려합니다. 엣지가 있어서 건축주님께서 안방만큼은 또 이렇게 신경 쓰신 점도 탁월한 선택하신 것 같아요. 뭐라 이게 길게 설명드리기보다 집 자체가 워낙 심플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길게 하는 것보다 이 단층 주택의 매력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게끔 예비 건축주님들 보셨으면 좋겠고요. 여기 보이는 픽스창도 사실 창이 있으면은 단열적 성능은 벽보단 못해요. 하지만 이 픽스창이 주는 뷰의 이 아름다움은 전원주택만이 느낄 수 있는 또 가치들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곳곳에 픽스창을 한 번씩 이렇게 넣어보는 것도 건축주님들께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자, 여기는 안방답게 작은 형태의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고요. 여기도 굉장히 뭐 실용적인 형태로 돼 있다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복도를 따라서 또 여기 오른쪽 방을 가게 되면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드레스룸이죠. 드레스룸으로 쓸 수 있는 좀 작은 방형의 공간이거나 드레스룸으로 안 쓴다고 하시면은 또 게스트룸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.
게스트룸 정도 되면은 제가 아시다시피 키가 이제 작진 않은데 옆으로 누울 수도 있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전혀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고요. 여기 또한도 알루미늄 창으로 돼 있어서 단열적인 성능이라든지 또 디자인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표현하고 있다. 제가 아까 더블 안방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방은 굉장히 독특해요. 일단 여기 창호 하나,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또 창호 하나. 여기 서 있으면 바람이 불어요, 저한테 진짜. 방 내에서 이런 바람을 느낄 수가 있게끔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좋은데, 여기 또 창이 있잖아요. 방에 4면 중에 3면이 창이 있습니다. 워낙 뭐 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 우아하고 아름답고 장점만 설명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, 전원주택을 이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살다 오시는 거예요. 내 이제 25년, 30년 내 수명 다 한다 라고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, 언제 이 집 한번 살아보냐 이거예요. 전원 생활이라는 건 사실 로망과도 같고 꿈과도 같기 때문에 단점만 너무 부각을 하다 보면은 이런 4면 중에 3면이 있는 창호의 방은 단 한 번도 살아보진 못하고, 뭐 취향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취향이 또 이러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부가가치를 굉장히 키운 주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이 창호, 알루미늄 창호 이 3개만 하더라도 수백 단위의 금액일 거지 않습니까? 하지만 건축주님께서 이 방 투자하신 거예요. 이 3면 있는 이 창호는 감히 제가 건축주님들께 집에서 포인트로 투자할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개성 한번 확실히 드러내셔라 라고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. 여기서 이 방에 있더라도 왠지 밖에 있는 듯한, 안전한 밖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이 방은 아마도 건축주님과 설계하는 와중에서도 제일 잘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방은 공간감 충분히 찍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. 이대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